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나아갑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관심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이번에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내가 주님 부르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예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사님이 오셔서 성교육 하시는데 고등부 아이들이 집중해서 교육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짧은 말씀이 있을 텐데 목사님도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시험 기간 때도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찾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공부한 만큼 성적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인데도 이기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고등부 예배를 찾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자, 오늘 제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뒤에 특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바로 강사님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파워포인트가 나가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도는 매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 나눌 텐데 그래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보이시죠? 제목이 사랑의 교제, 가정의 준비예요. 그래서 이성교제 특강에 앞서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성교제 특강에 어떤 기본이 되는 말씀을 간단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그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와 가정의 준비를 무엇을 통해 할까요? 이성교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성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성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정도 건강하게 이룬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성경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하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여자가 내 눈앞에 있네요. 그렇죠? 처음 보잖아요.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방금 읽은 본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감탄할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식물들을 많이 창조하셨지만 그 동물과 식물들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나랑은 다르잖아요. 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었지만 하나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시지만 나랑은 다르잖아요. 아담에게 필요했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바로 나와 똑같은 존재, 내 동반자가 될 만한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꼽혔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이성을 볼 때 한눈에 딱 꼽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정말 내 동반자구나 라는 마음이 하와를 보는 순간 들었고 딱 눈에 꼽혀버린 거예요. 감탄하면서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동반자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 같이 함께 하게 되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하와를 그렇게 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께하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애 결혼했거든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 안 해본 친구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좋겠대요. 형은 연애해서 좋겠대요. 그래서 힘든 적도 있다 그러면 형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자기 연애 안 해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연애하면 좋긴 하지만 막상 연애하면 힘든 부분도 있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꽃 들고 이렇게 결혼하는데 막상 결혼하면 다들 안 싸우죠. 그렇죠? 행복하게 지내고 그렇죠? 안 그래요? 막 유리 깨지고 막 그렇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자, 저는 이렇게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 한 포인트는 이성교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은 어려운 과정을 충분히 통과하는 과정일 수 있겠으나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룰 과정을 준비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고요, 세부적으로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이성을 만나서 연습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이성과 우리가 이성교제를 하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겪어보면서 이성이란 이런 존재고 저 사람과 사귀어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이렇게 실패해보기도 하고 잘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을 잘 키워서 정말 지금 사귄 사람이 정말 10년 20년 사귀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는 내가 진짜 내 짝을 만나야 될 때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내 짝을 잘 분별하고 또 그 짝과 함께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겠죠, 그렇죠? 자, 우리 앞에 계신 정혜민 목사님 나오셨는데, 정혜민 목사님 정말 귀하신 분이십니다. 브릿지임팩트 성교육 상담센터 센터장이시고요, 또 이성교육 특강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혜 목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만 반갑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잠깐 이제 좀 소개를 잠깐 하자면 브리즈임팩트에 있었던 건 예전이고요. 지금은 성교육상담센터 숨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새로 이제 독립된 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대표 목사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분한테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면요, 지금 제 이야기 인트로 들으면서 지금 쓰셔서 종이가 이렇게 절취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딱 자르면
명함같이 생긴 거는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리고 위에 이제 설문조사한 거는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하냐면요. 요즘 한국교회에 저희가 성교육 실태를 설문조사하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친구들한테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한테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이제 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성과 연애에 대한 이야기. 네네 밑에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설문조사하느라 굉장히 정신없고 내 목소리 듣느라 정신 없으시죠? 자, 우리 그렇지만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애도 맞아요. 연애도 예배다.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쓰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첫 번째 이 시간에는 제 소개를 잠깐 할 거니까. 저는 성교육 상담센터에도 있고요. 또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교회보다는 교회 밖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 좀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안학교에도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 중학교, 그 다음에는 남자 고등학교를 거쳐서 최근까지는 한 여자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착하게 멋있게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막 홀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만 나가면 특별히 학교에서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만 주로 여러분들을 예전에는 만났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너무 몰랐구나. 근데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좀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해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 빠르지만 앞으로 더 말이 빠를 거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제 얼굴 잠깐 한번 보세요.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제가 오는데요 앞에서 주차장에서 여러 번 막혔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등부에 특강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청년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가씨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되게 기분 좋게 은혜 받으면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가 맞고요. 그럼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연애를 많이 했을 것 같나요? 적게 했을 것 같나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제가 첫 번째 연애를 몇 살에 시작했을 것 같나요? 중학교. 또 몇 살에 시작했을 것 같나요? 에? 초등학교. 예, 제가 첫 번째 연애를 몇 살에 시작했냐면 저는 10살에 시작했습니다. 우와 대박이죠. 여기 못 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저는 10살에 연애를 시작해가지고요. 그럼 제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보시면 제 남편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이죠. 제 남편이 이제 브리즘팩트 사역원의 대표 목사로 계시는 이분이 제 남편이십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고 저희 집에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보면은 아유 좋죠. 이때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주는 대로 먹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이때가 제일 좋았는데 요 아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늠름하죠. 놀라운 건 이게 100일 된 사진이 아니라 50일 된 사진이라는 거. 그래서 엄청 우람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 캐릭터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지방이 닮았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굉장히 운동을 안 해도 팔뚝이 8개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포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몇 살이 됐느냐? 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형아들, 누나들 보러 갈 거야 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형아들, 누나들한테 잘 전하고 오라고 축복기도 해줬으니까 여러분은 저희 아들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물론 저처럼 결혼하신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결혼한 친구는 없겠지만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저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랑 너무 친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눈으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고 저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저는 썸 타고 있거나 아니면 저는 짝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며칠 전에 헤어졌거나 다 포함해서 하나라도 해당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제 눈을 바라보면서 깜빡깜빡 거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괜찮습니다. 저한테 같이 해주시고 자 하겠습니다. 시작.
뭐 난리 났어요. 새 모르시죠? 난리 났어요. 애들이 막. 좋아요. 눈을 막 부릅뜬 친구들도 있고 눈을 그냥 감아버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성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는 그런 나이가 됐죠. 제가 항상 고등학교에 일반 학교에 가서도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갔을 때 항상 친구들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지금 단어 하나를 던질 텐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표정과 몸짓으로 여러분 저한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자, 제가 단어 하나 던지겠습니다. 섹스. 이래요. 오빠들 막 이래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단어를 딱 던지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헐 이러시고 우리 친구들은 이게 눈만 보이는데도 눈이 활짝 웃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섹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의 반응은 두 개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단어만 들어도 너무 좋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그거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좀 사람들끼리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고 더럽고 음란한 야한 말인 것 같아요 하면서 좀 불편해하시는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단어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하는 친구들도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떤 분들이냐, 우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좀 인상이 찌푸려지고 특별히 이렇게 신성한 아침에 잠도 덜 깬 상태에서 교회 왔는데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왜 섹스 얘기를 하는 거야? 하시면서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 후자의 분들이 훨씬 더 문제가 심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요, 하나님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는 머리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을 우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요, 어쩌면 우리 친구들보다 선생님들이 아마 더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렇게 관심도 많고 호기심이 많은 나이인데 여러분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호기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혹시 나는 부모님 찾아간다 손. 부모님 찾아가시는 친구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가서 어머님 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 있으세요 혹시? 딱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 우리 아들 네가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너의 사랑을 축복한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시는 부모님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자, 여러분이 썸 타고 있는 오빠든지 아니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랑 카톡을 보낸다든지 막 전화할 때 연애하는 게 발각되면 우리 부모님들 보통 뭐라고 얘기하세요? 특별히 고등학생이니까 여기 고3 친구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고3 친구들 막 여기 있어.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연애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 죽죠. 부모님들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지금 연애할 때지, 아니 공부할 때지, 연애할 때야. 그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대학 가면 다 생겨.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제가 현실을 일깨워 드릴게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결혼 안 하신 청년부 선생님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손 번쩍. 다 결혼하셨어요? 한 분 계십니까? 여기 청년부 선생님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는구나. 선생님 한번 크게 한번 소리 한번 내주세요. 선생님 20살 되니까 애인이 저절로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제가 10대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특별히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깨닫게 된, 알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의 연애와 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지지해주시는 좋은 어른들이 많이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사춘기 때 자연스럽게 이성 친구한테 관심이 생기고 가슴이 설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그 감정 자체를 굉장히 죄책감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성교육,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른들부터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부터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안에서도요, 저 오빠 괜찮다, 혹은 와, 저 여자애 괜찮다 하면서 썸 타고 있는 사이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감정 자체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하나 들어보세요. 팔 하나 들어보십시오. 자, 한쪽 아무 팔이나 들어. 자, 들고 내가 그런 설렘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자기를 쓰담쓰담 하십시오. 그렇죠? 쓰담쓰담 하면서 이렇게 쓰담쓰담 하라는 게 아니야. 이거 긁는 거잖아. 이렇게 쓰담쓰담 하면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와, 나 정말 건강하구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감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감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좋은 거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건강하게 예쁘게 사귀고 사랑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친구들한테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꼭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연애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친구가 꼭 한 명씩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걔한테 찾아가서 모든 친구들이 얘기해요. 상담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현실을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앉아있는 친구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연애 상담 잘해주게 생겼습니까? 잘해주게 생겼어요? 자, 이 친구를 향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합시다. 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친구들하고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솔루션을 찾고 싶으실 때에는 반드시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교과서적인 대답은 부모님 찾아가는 거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한테 부모님 찾아가라는 말 안 할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실은 성교육은요. 아이들이 먼저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그래서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좋은 어른이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결혼하는 청년부 선생님 계셨어요. 자,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너무 쑥스러우시죠? 저 선생님 우리 그 교회에 저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청년부 선생님 결혼 안 하신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선생님들은 절대로 찾아가면 안 돼요. 왜? 아직 지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청년부 선생님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굴 찾아가야 되느냐? 이건 이제 결혼하신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이 네 계세요. 자, 이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찾아갔을 때 이 강의를 듣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드럼 치는 오빠 멋있어요. 몇 살이? 19살이라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명찬. 영찬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야동 중독이에요. 가정한 거야. 얼굴 표정 관리 잘해요. 제가 야동 중독이에요. 저 자위 중독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선생님들이나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 친구들이 성에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요.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찬아, 너 여기 앉아봐. 네 안에 있는 음란마귀가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자, 기도하자.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자.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우리 선생님들도 한때 많이 보셨잖아요. 한때 많이 그런 호기심들 가지셨잖아요. 그럼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갔을 때 요것만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표정 이렇게 썩은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표정 막 웃으시면서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그게 더 무서운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친구를 공감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을 우리 친구들이 찾아가야 된다. 자,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보통 어디를 통해서 얻니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영상 그림이죠? 어제도 혹시 보고 온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 야한 영상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초등학생 그 10살짜리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뭘 모르는데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요즘 누가 야동을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봐요. 저희는 이걸로 봐요. VR로 본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뭘 알게 됐냐면 이 야동계에도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뭐 교과서적인 대답으로 음란물을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 봐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이 한참 왕성해질 때 서로의 이성의 몸이 궁금한 거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한번 보고 어쩌다 한번 이거 보고 자위한 걸 가지고 그게 죄야 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목사님이 뭘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말 그대로 중독에 빠졌을 때예요. 이 중독에 빠졌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일주일에 몇 번 보고 몇 시간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 행위에 대해서 얼만큼 집착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안 했을 때 얼만큼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요즘요 야동을 예전처럼 우리 어른들처럼 어른들 세대에서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외워가지고 막 가입해가지고 막 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요 내가 굳이 그런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렇게 열려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심심할 때마다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는 항상 야동 끊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야동을 보고 자위하는 친구들이 남학생들일 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여학생들 중에서도요 야동을 보고 자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 생각 안에는 성은 야동은 특별히 남학생들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냐면요 그동안 대부분 이렇게 교회 특별히 교회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성 강의를 하거나 성에 관련된 설교를 하시는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자친구들은요 뭐가 있냐면 여자인 내가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하는 건 뭔가 여자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자친구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야동의 문제가 10대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저랑 지금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장로님 부부도 계시고요 굉장히 어른들 결혼하고 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저랑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서울에 있는 이제 기독교 중독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저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관련된 강의나 상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다양한 중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건 아니고 이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야동 중독뿐만 아니라 게임 중독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이라든지 아마 각종 이제 중독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중독에 빠질까? 나는 왜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한번 본다고 해서 다 중독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어떤 친구는 한번 보고 에이 안 볼래 이런 그 절제력이 있는데 왜 어떤 친구는 자꾸 그 행위에 대해서 난 자꾸 빠져들게 될까? 여러분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의 원인을 큰 원인을 뽑자면 바로 야동을 계속해서 나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진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니네는 왜 보는 거냐면요. 니네 가슴 속 깊이 뭐가 있냐면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중독에 관련해서 특별히 성에 관련된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정결핍.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 행위가 끊어지지 않을까? 친구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가 야동을 끊고 싶어. 그러면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야동 안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한 달까지는 잘 버티다가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폴더를 만들고 다시 봐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다음 수련회 되면 다시 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친구들. 자, 이런 계속되는 이런 순환, 이런 서클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외로워서 내가 애정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꾸 야동을 보게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채워야겠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야동 중독이나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무작정 애들한테 기도해야 돼. 네가 성경을 몰라서 그래. 네가 불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몰라서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본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는 것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의 중독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 조금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실질적인 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요, 데이트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데이트할 친구들도 있고, 이제 데이트 경험이 아직 없는 친구들은 또 이제 이 얘기를 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예쁘게 건강하게 연애하고 데이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어 테스트 한번 해보죠. 데이트 영어 철자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DAT 앞에 써놨잖아. 이거 시력검사잖아. 그치? 시력검사야.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요 네 글자를 가지고 목사님이 데이트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의 필수 요소에 있어서 첫 번째, D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필요할까? 데이트할 때. 응? 얘기해봐요. 되게 애들의 특징을 알아서 삼본교회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도 안 졸아요. 지금 선생님들 아무도 안 줬는데요, 눈은 막 빛나요. 지금 빛나는데 말하기가 쑥스러운 거죠. 좋아요. 자, D로 시작하는 게 뭘까요? 어떤 친구들은 다이어트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돈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디스커션입니다. 여러분이 연애에 있어서, 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논의하고 상의해야 되는 대상이 필요한데, 자,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냐? 믿고 따를 수 있는 좋은 어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패스. 이건 패스하는데, 두 번째, 여러분이 연애했을 때 끊임없이 디스커션 해야 되는 대상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니네가 사귈 때 누구랑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눠야 되니? 그렇지, 사귀고 있는 그 상대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예요. 영창이라고 했나? 네. 예를 들어서 영창이 오빠랑 제가 사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싫어하네? 좋아해요? 알겠죠? 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준비 단계가 필요하죠. 우리 여자친구 보통 남자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영창이가 활짝 웃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 되죠. 영창이 대신 내 눈을 계속 쳐다봐야 돼.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빠, 혜민이 오늘 너무 힘들었죠. 왜 갑자기 다리를 긁지?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영창이 오빠는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혜민이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막 드럼치면서 힘들었구나, 오빠에게 기대려. 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닭살스러운 막 애정이 막 묻어나는 대화도 좋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성에 대한 대화를 반드시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성에 대한 대화를 하라 그러면 뭐야? 야한 이야기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섹스나 스킨십처럼 신체적인 것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관계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건 뭐냐면, 신체적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나 나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기분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 안에서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A로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A로 시작하는 단어는 어드밴스입니다. 자, 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내가 연애 전과 연애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성장함이 있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연애 전과 연애 후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삶에 있어서의 성장함이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연애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성적이라고 했어요. 공부해야 될 나이인데 공부 안 할까봐. 그러면 성적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성장함을 이루는 영역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한테요, 야, 네가 공부해야지 지금 연애할 때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친구들한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애할 때 성장을 이뤄야 되는 다른 요소들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영창이 오빠가 제가 사귀어요. 근데 영창이 오빠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겠어요? 뭐 가족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있죠. 그런 관계들을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창이 오빠가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들을 서로 존중하는 거.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래서 두 사람이 건강하게 사귄다는 거는요. 두 사람이 사귀었을 때 두 사람이 서로한테만 막 목매달고 그래서 두 사람의 삶이 막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건강하게 영창이 오빠는 영창이 오빠대로 나는 나대로 굉장히 건강하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그런 건강한 두 사람이 함께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연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거 뭐가 필요하냐면 다 나왔긴 했지만 세 번째가 절제입니다. 자, 절제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성장함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는 건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념을 알고 나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야 좋은 개념이다. 나도 저렇게 써먹어봐야지 라고 하는데 한계는 뭐냐면 이거를 머리로는 알기는 아는데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실전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커플이라면 니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 세 가지 개념에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제가 남자고등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아침에 딱 들어갔더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핸드폰을 딱 꺼내요. 수업 시간에.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오늘 수업 시간에 핸드폰 좀 꺼내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안 돼 이 새끼야 이랬어요. 집어넣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부터 막 빌어요.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실은요 18년 살면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랑 사귄 지 며칠이 됐느냐? 5일이 됐어요. 5일이 됐는데 이 여자친구한테 특징이 있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카톡 보낸 지 10초 안에 대답을 안 하면 여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요 사귄 지 5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계속 24시간 대기해요. 여자애한테 카톡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자친구가 잠든 걸 확인하고 자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부터 깨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언제든지 연락했을 때 언제든지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건강하지 못하죠. 딱 보니까 남자가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핸드폰을 집어넣게 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넣게 했는데 자, 수업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그치고 나서 제가 다음 주에 만나자 이러고 나서 교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교실 문 밖에 누가 서 있었냐? 여자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근무했던 학교는 남자고등학교예요. 근데 그 아침에 여자 고등학생애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남자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혹시 있어요? 그럼 알 텐데. 자, 다니면요 여자애가 되게 예뻤어요. 머리 막 이래가지고 하얀 애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앞에 서 있으니까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막 여자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자애를 빨리 교무실로 데리고 와서 물어봤어요. 야, 너도 지금 학교 있을 시간 아니야? 너 어떻게 왔어?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남자친구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카톡 확인을 안 해서 수업하다가 화가 나서 그냥 나와가지고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얘가 어떻게 저희 학교 경비실을 뚫었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근데 저희 교무실 선생님이랑 경악했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여러분 딱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면 숨이 턱턱 막혀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요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 안에서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예를 들어 내 여자친구가 이런 여자친구거나 혹은 내 남자친구가 이런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이렇게 있는 남자친구가 지금 예배 중이라서 핸드폰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옆을 딱 쳐다봤더니 남자친구가 저기 창문에서 너 왜 나한테 연락 안 해? 이러면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찬아, 네가 그런 여자친구를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우리 배웠잖아, 3개. 절제. 아니 그러니까 절제를 어떻게 할 건데? 연락 절제. 만약에 여자친구가 오빠 나는 싫어. 난 오빠랑 계속 연락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헤어져. 걔가 만약에 아이린이나 아이유처럼 생겼어. 오빠 그래도 헤어져? 얘는 뭔가 자신감이 있네. 헤어져요? 자, 우리 여자친구한테만 물어봅시다. 우리 언니, 우리 쌩어 언니, 너 말이에요. 왜 내 눈을 피해요? 너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응? 뭐 현빈 같은 애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배웠잖아. 어떻게 할래요? 얘기해요.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래?
헤어져. 그렇구나. 우리 부장님, 우리 배웠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커플 문제로 힘들어해요. 그럼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한테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습니까? 대화해야죠. 대화해야지. 네. 맞아, 이제 부장님은 좀 다르세요. 대화에서 대화로 뒤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더 나아지는 상태를 또 봐야 더 나아지는 상태를 봐야지. 굉장히 답이 점점 추상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절제를 노력해봐야 절대를 노력해봐야지. 저 굉장히 추상적으로 끝났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요. 아까 영창이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라고 이야기했더니 절제해야죠. 자, 그러면 절제하는 건 어떤 걸까? 연락을 절제해야죠. 근데 제가 연락을 절제를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이씨 헤어져야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요. 절제라고 하는 개념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요. 절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실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였어요. 자, 이 커플이 저는 이렇게 상담해 줬습니다. 이 커플이 지금 힘든 이유는 여자친구가 연락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럼 여자친구는 왜 연락에 집착할까? 봤더니 사귄 첫날에 이 남자친구가 뭔가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나를 했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은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커플한테 뭐라고 했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연락을 하는 건 어떠니?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너의 현실 가능한 니네 커플 어른들이나 주위에서 제3자가 정해주는 시간 말고 니네 커플이 현실 가능한 그 시간을 한번 정해보는 건 어떠니? 라고 해서 아이들이 디스커션을 했어요. 지네 둘이서. 그래서 여러분 얘네 커플이 시간을 두고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그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10분. 어른들 입장에서는 10분도 미치겠죠. 근데 얘네는 자기 커플에게 그 가장 현실 가능한 그 부분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의견을 합해가고 의견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만들어가는 자, 이 모든 과정들이 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연애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연애라고 하는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훈련의 시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요 10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은 가벼워라고 어른들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친구들은 지금 자기 나이에 가장 할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니네가 만약에 어른들은 왜 엄마 아빠 선생님들은 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하실까? 라는 억울함이 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개념들을 잘 가지고 건강하게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이 뭐냐? 복음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이 팁만 하나 얘기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뭐냐? 교회 안에서 사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고등부 안에서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사귀다가 헤어져가지고 그놈만 남고 다른 새 친구는 떠나거나 아니면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떠나지는 못하고 굉장히 대면대면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연애를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야말로요. 교회만큼요. 학교도 요즘 안 그래요. 교회만큼 여름이나 수련회나 MT나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애들 밤낮 아침에 불러가지고 1박 2일 혹은 2박 3일 막 같이 뒹굴면서 놀면서 맛있는 거 잔뜩 먹여줘가지고 애들 막 기분 좋고 이럴 때 기도회 해가지고 막 영적으로 차올랐을 때 애들끼리 옆에 쳐다보면서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 많이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연애하지 말아라.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사귈 때 팁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자, 교회 안에서 사귈 때는요, 요것만 생각하십시오. 가장 교회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극혐해야 되는 커플의 유형이 있어요. 어떤 커플이냐? 누가 봐도 쟤네 사귀는 애들이구나 티내는 애들이 있어요. 요 커플은 최악의 커플입니다. 자, 이 커플의 특징은 뭐냐? 교회 올 때도 맨날 같이 와요. 어머 자기야 우리 교회 같이 가자 이러고 같이 와요. 그리고 예배도 항상 같이 앉아서 들어요. 어머 자기야 오늘 찬양이 너무 좋다 그치? 설교 들 때도 어머 자기야 오늘 설교가 너무 좋다 그치? 끝나고 나서 밥 먹으러 가서도 어머 자기야 오늘 김치가 너무 맛있다 그치? 자 이러면서 뭐예요? 막 수련회 갈 때도 둘이 딱 붙어서 차 타고 가고 이동하고 막 이래요. 자, 이 커플의 특징이 뭐냐? 사귀는 걸 티내는 커플들은요 싸우는 것도 티를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사귀었어요. 사귀었는데 막 맨날 붙어 다녔던 애들이 어느 날 싸웠어요. 연락에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날 딱 교회에 오는데 따로따로 와요. 따로따로 오는데 따로따로 앉아요. 지네 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예배 분위기가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성경이 돼서 설교를 하셔도요, 애들도 심지어 선생님들도 아무도 목사님한테 집중을 못해요. 다 누굴 쳐다보느냐? 따로 떨어져 앉아있는 그 커플의 뒤통수를 묵상해요. 쟤네는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쟤네는 다시 사귈까? 헤어질까? 넌 어느 쪽에 걸래? 이러면서 막 선생님들도 애들도 막 힘들다는 거죠. 자, 이건 뭐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귀는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의 애정 행각 때문에, 애정 전선 때문에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사귀어서 나중에 청년부 올라가면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되는 좋은 팁들. 자, 그게 뭐냐? 말 그대로 거리를 두셔야 돼요. 교회 밖에서는 니네가 막 손잡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 보일수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사귀다가 결혼까지 가면 몰라요. 근데 얘 만에 하나 헤어지게 되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영창이 오빠랑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영창이 오빠 말고 내가 이 베이스 일렉 치는 오빠랑 사귀게 된 거예요. 사귀게 되면은 애들 분위기, 일렉 맞니? 일렉 치는 오빠랑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 바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 쟤 얼마 전까지는 드럼 치는 영창이랑 막 붙어 다니더니 어머, 이제는 일렉 치는 쟤랑 붙어 다니네. 교회 안에서도 욕을 먹어요. 그래서 저는 보세요, 교회 안에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건, 인간이 사귀다가 헤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욕을 덜 먹고 그리고 굳이 불필요한 소문을 막고 교회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캠페인을 벌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두시라. 찬양팀이다, 같은 찬양팀 안에 사귄다, 과감하게 찬양팀의 서는 날짜를 바꾸셔야 돼요. 격주로 선다든지.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제가 찬양팀 할 때 중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에서 쭉 반주를 했는데, 저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빠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오래 사귀었던 오빠가 누구냐면 6년을 사귀었어요. 6년을 사귀었는데 제가 피아노 이제 반주를 했었고, 제 남자친구는 기타 치는 이제 인도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연락이 싸웠어요. 토요일날 연락이 싸우고 정말 열정적으로 싸웠어요. 싸우고 나서 화해를 안 한 상태에서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해야 돼. 근데 막 제가 씩씩거리면서 오빠 얼굴도 안 쳐다보고 건반 앞에 딱 앉았는데, 그 오빠가 예배가 딱 시작됐는데 아주 홀리하게 기타를 치면서 주여 이러는데 제 안에 막 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러지? 그래서 제가 찬양팀마다 사인이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면 뭐 끝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반복